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장제 19, 22장 보시겠습니다. 위 공손조 문어 자공왈 중리 언학고 위나라 공손조라는 인물이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중리 언학고, 중리는 어디에서 학 배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22장부터 이 이하의 이야기들은 같은 주제를 모아서 엮어놨는데 그 공자의 그 배움 그리고 공자의 그 현명함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 공자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평가 혹은 의구심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나라 공손조가 자공에게 공자 제자 자공에게 공자는 어디에서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중리는 어디에서 배웠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중리가 저렇게 훌륭하신데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저렇게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걸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하는 이제 그런 호기심 어린 질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요 다음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들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공자가 뛰어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자보다도 자공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현명하다고 하지만 당신보다 현명하겠냐, 자공보다 현명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위나라 공손조가 자공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중리는 어디에서 배우셨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공자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공자가 어디에서 배웠길래 저렇게 뛰어난 학식을 갖게 되셨는가 하는 이제 그런 순수한 궁금증에서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궁금함은 공자가 특별히 어디선가 배운 스승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 가난했던 시절 그래서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조건 속에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경지에 도달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놀라움을 수반한 그런 질문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자공이 답을 하는데 그 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자, 자공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그러면 자공이 왈 문무지도 미추어지하야 제인이라 현자는 지기대자하고 불현자는 지기소자하야 막불유 문무지도원하니 부자언 불악이시며 이역 하상사지유실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했어요. 그 자공이 이 공자 제자 중에서 언어에 뛰어났다 이런 것은 이제 공문 10철 얘기할 때도 나왔죠. 언어엔 제야 자공 이렇게.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공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질문을 잘한다. 그래서 스승 공자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들을 끄집어내서 공자가 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고 하여튼 언어를
언어에 뛰어났다고 하는 것이 질문도 잘했지만 이 장면에서 보면 답도 잘합니다. 이 공손조의 질문에 자공이 답을 하는데 공자의 뛰어나심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만 공자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공자 개인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위나라 인물이잖아요. 위나라의 공손조가 노나라의 인물인 공자가 어디서 배웠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자공이 이 공자가 태어나서 자라신 이 노나라가 주나라의 무왕,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 문왕, 그리고 문왕의 아들인 무왕과 그 무왕의 동생 또 다른 문왕의 아들 주공, 그 주공이 시조인 나라가 노나라잖아요. 그래서 노나라는 문왕과 무왕의 정신이 그대로 전승이 된 정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 노나라에서 공자가 태어나셔서 공자가 성장을 하셨던 그런 문화적인 토양 위에서 공자가 만들어졌다 하는 그 공자가 태어나서 자란 노나라에 대한 그 설명과 함께 공자 개인도 뛰어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얘기를 해요. 이 점이 뛰어난 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공이 왈 문무지도, 문무지도가 문왕과 무왕의 도지요. 이것이 주나라의 정신이고 주나라가 지향했던 길이죠. 그 문무지도가 미추어 지하야 제인이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다. 문무지도가 주나라를 세우셨던 문왕과 무왕의 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있다. 현자는 직이대자하고 어진 분은 현명한 사람은 그 큰 것, 그 문무지도에서도 큰 차원의 것이 있고 작은 차원의 것이 있겠죠. 자잘한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어진 사람은 그 큰 것을 기억하고 있고 어질지 못한 자들은 그 자잘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큰 것을 기억하든 작은 것을 기억하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문무지도를. 그 나라가 노나라다 이거예요. 막불유 문무지도원하니 문무지도가 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문무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노나라고 그 노나라에서 공자는 성장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공자가 태어난 노나라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든 어질지 않은 사람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공자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공자는 배울 수가 있었다. 부자 언불학이시며 부자가 어디서인들 불학. 여기 언학 그랬잖아요.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자공 답이 어디선들 배우지 않으셨겠냐. 어진 사람은 어진 사람대로 어질지 못한 사람은 어질지 못한 사람대로 큰 것 작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어디선들 배우지 않으셨겠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에 대한 찬양이 첫 번째고 그렇다고 해서 역시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상사지 유실이요. 상사. 요 상사는 항상 스승이죠. 항상 스승. 항상 스승이라는 것은 고정된 스승을 말합니다. 고정된 스승. 늘 거기 계시는 스승님. 고정되어 있는 스승님.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스승님이 상사예요. 상사.
근데 어찌 상사가 계시었으리요 이랬죠. 그러니까 공자에게는 고정된 스승이란 없어요. 공자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다라고 하는 그 누구, 스승 누군가가 있지요. 아마 공손조가 궁금해했던 것도 공자의 스승이 누구냐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자공은 우리 선생님은 어떤 고정된 스승을 두고 그분한테서 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혼자서 스승 없이 혼자서 그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다 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공자 혼자만 이제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자공은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니라 공자가 고정된 스승이 없으셨던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공자가 어떻게 스승도 없이 어떻게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셨냐? 그러면 공자 개인이 위대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공자가 태어나서 자라신 이 노나라가 바로 이 문무지도가 사람들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자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공자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었다. 삼인행 필유와사라는 말을 공자가 하죠. 삼인행이면 필유와사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거하고도 맥락을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인이 다 선한 사람은 아니고, 훌륭한 사람,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면 교사도 있고 반면 교사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자공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삼인 중에 현자가 있고 불현자가 있다 손치면, 현자는 대체를 알고 있는, 불현자는 소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공자는 그들로부터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이 고정된 스승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공자를 떠나서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승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물이 있더라도 그 샘물을 찾아가서 마시는 사람한테는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약과 같은 물이 되기도 하지만, 샘물이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거를 내 목에다가 마셔서 넘기지를 못하면 아무리 샘물이 있어도 나한테는 그것이 내 갈증을 해소해 주는 약과 같은 물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승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 그 스승을 알아보고 스승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승을 앞에 놓고도 그 사람이 스승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존재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스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스승이 스승인 줄을 알아본 사람에게만 스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견의 대상이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노나라 사람들이 다 그럼 공자처럼 됐냐? 아니죠. 같은 노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화의 그런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그것을 배워서 공자와 같은 경지에 도달하려는 생각 자체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했던 것이고, 공자는 그것을 한 것이고, 그 점이 공자의 위대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자공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장도 보시죠. 숙손 무숙이 대부어 조할 자공이 현어 중리하니라 자복경백이 이고 자공한대. 여기까지인데, 숙손무숙이라고 노나라 대부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맹장자 뭐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맹손씨가 있고 숙손씨가 있고 개손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숙손씨예요. 요 집안.
이 숙손씨 집안의 무숙이라는 사람이 숙손무숙이 노나라 대부인데 대부어 조정에서 다른 대부들하고 다른 노나라의 다른 대부들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뭐라고 말을 했느냐? 자공이 현어 중리하니라 이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공이 공자보다도 뛰어나다,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숙손무숙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대부들한테 조정에서 이제 뭐 대부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거예요. 자공이 공자보다도 현명하다. 그렇게 하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대부 중에 한 사람인 자복경백이라는 사람이 자복경백이 앞에서도 나왔던 인물인데 이 자복경백이가 조정에서 숙손무숙이 그 얘기를 한 걸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자공에게 고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공은 대부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 없었고 공자도 없고 자공도 없는 상태에서 숙손무숙이 다른 대부들하고 그 대화를 나눴던 걸 그것을 듣고 자공을 만났을 때 자복경백이라는 노나라 대부가 숙손무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자공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공자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논어에서 뭐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공자의 제자들이 그 학당에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의 상을 치르는 것처럼 제자들이 스승의 상을 3년상을 치렀습니다. 물론 상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상복은 입지 않았지만 상복 빼고는 똑같이 아버지 상을 치르듯이 제자들이 3년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3년상이 끝나는 날 제자들이 모여서 마당에서 같이 곡을 합니다. 곡을 하고 각자 이제 흩어집니다. 다 이제 자기 갈 길로 가죠. 그래서 다 가고 난 학당에 자공이 남아서 3년상을 한 번 더 그 기간을 한 번을 더 지내다가 갑니다. 공자가 살아계셨을 때라면 공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자가 돌아가셨는데 그 텅 빈 학당에서 3년상을 한 번을 더 치른 제자가 자공이에요. 그 하나의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자공이 얼마나 공자를 존경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런 자공인데 생전에부터 사후에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가 자공인데 숙손무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공이 공자보다도 현명하다. 숙손무숙이 괜히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봤을 때 자공이 대단히 현명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전해들은 자공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공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이 이야기도 아주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자공이 뭐라고 했느냐? 자공이 왈 비지 궁장컨대. 자, 이것을 궁궐에 담에다가 내가 비유를 해주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보다도 내가 더 현명하다고 숙손무숙이 그랬다. 근데 왜 숙손무숙이 그럴 수밖에 없었을지, 숙손무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나와 우리 선생님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인지 내가 그거를 궁궐의 담장으로 비유를 해주지 이렇게 한 거예요. 비지 궁장컨대 사지장야는 급견이라 규견 실가지호 언이와. 사지장야는 나의, 사는 자공의 이름이에요. 나의 담은, 그러니까 이제 담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나의 담은 급견, 어깨에
어깨 견자예요. 어깨에 미친다. 그러니까 나를 담에 비유를 하자 그러면 나라는 담은 어깨 정도까지 오는 높이의 담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규견 실가지호 이렇게 이제 담이 있으면 이 담이 높이가 어깨쯤 오는 겁니다. 요 담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길 가는 사람들이 요 담이 사람 어깨쯤 오니까 요 안에 집이 다 보여요. 요 담 너머로 볼 수가 있어요. 규견, 엿볼 규자예요. 이렇게 엿본다, 엿볼 수 있다 그거예요. 뭐를 엿볼 수 있냐면 실가지호. 요 담 안에 있는 집의 조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주변의 다른 집들보다 좋아요. 좋은 건 틀림없어요. 근데 이 담을 싸고 있는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담이 높이가 어깨쯤까지 오는 담벼락이라서 바깥의 외부인들이 요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와, 집 좋다 이렇게 한다 그겁니다. 나라는 담은 그런데 우리 선생님 담 부자지장은 어떠냐? 부자지장은 수인이라 부득 기문이 입이면 불견 종묘지 미와 백관지 분이 득 기문자 혹 과이라 부자지운이 부력의와 그랬습니다. 부자의 담은 우리 선생님이라는 담은 수인이다. 요것이 10자 혹은 8자 뭐 이렇게 하죠. 10자. 그러니까 사람 키가 뭐 7척, 8척 그러잖아요. 요게 1인이 10척이에요. 근데 수인이니까 여기 곱하기 수십 척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선생님 담벼락은 이 담벼락이 수십 척이에요. 뭐 20, 30m 돼요.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담을 넘어서 그 내부를 쳐다볼 수가 없겠지요. 부득 기문이 입이면 그 대문을 얻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즉 그 대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여기에 이제 대문이 여기가 있다 그러면 도저히 바깥에서 담벼락을 통해서는 볼 수가 없고, 요 안으로 대문을 통해서 요 안으로 들어가야만 요 집을 볼 수가 있지, 만약에 그 대문을 얻어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러면 불견, 볼 수가 없다, 보지 못한다. 종묘지 미와 백관지 부, 이 담벼락 안에 종묘가 있어요. 종묘가, 사당이. 그리고 그 안에 백관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자기는 이 담벼락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냐면 실가, 사람 사는 집. 그 사람 사는 집이 다른 사람 사는 집들보다 좋다는 거를 엿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 담벼락 안에 있는 그 공간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람 사는 집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종묘도 있고 백관들, 문무백관들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종묘뿐만 아니라 조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담벼락 안은 왕궁이에요. 말하자면 임금의 궁궐이라고요. 그냥 여염집이 아니고, 그 종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 백관들이 얼마나 풍부하게 많이 있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 득 기문자 혹 과이라, 그 대문을 얻은 자가 혹 적을 것이라서 요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운이, 부자의 말씀이, 이때 요 부자는 요 부자가 아니에요. 요것은 공자를 말하는 거고, 요 부자는 숙손무숙을 말하는 거예요. 숙손무숙이 지금 자복경백이 지금 자공한테 와서 그 숙손무숙의 말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공이
자복경백에게 그 말을 했다는 숙손무숙을 부자라고 지금 칭한 거예요. 대부니까 부자가 하신 말씀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숙손무숙이 나라는 사람의 담벼락 너머에 있는 요 집은 봐서 요 집이 다른 집들보다 뛰어나니까 내가 훌륭한 줄은 알지만 우리 선생님 담벼락 너머에 있는 그 우리 선생님의 집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본 집 중에는 이것이 최고라서 아무리 공자가 훌륭하다 하나 자공보다 훌륭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공자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보다도 자신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의 숙손무숙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자공이 나는 우리 선생님하고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도 이어지는데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